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원 오브 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원 오브 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영원한 내 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번 주말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이때까지 돈 벌어놨던 계획과 취미생활 계획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싫었습니다. 게다가 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마음을 맞춰줄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전 제 적성에 안 맞는 건 빨리 버리는 편인데 연애도 적성이 여부라 생각해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니께서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 결혼 시즌이나 결혼 많이 했는데 지난 주말 결혼이 하필 제가 소개팅으로 한번 만났던 분이랑 제 친구랑 결혼했다는 걸 듣고 전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열통 터지셨나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남은 기간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이런저런 소개 받아보자 하시고 아마 결혼정보 회사에 절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그 돈도 어차피 얼마 안 한다네요. 전 제 소중한 주말을 그 여자 만나는 것 때문에 날리기가 싫습니다. 정작 또 집 사기 위해서 부모님께 받은 돈도 있어서 아예 등지고 살기도 좀 그렇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어플님 그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죠. 이게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라서 더 거부하기 힘들겠다.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그냥 자식 새끼 그냥 자기 인생 살아고 그냥 놔두자. 뭐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데 아까는 잘하고 사는데 부모가 욕심부릴 필요가 없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이 원어플님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보통 집안 아니라는 거는 아버지가 좀 집안의 어떤 그런 자존심도 좀 있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자산이 좀 있나 봐요. 자산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아니면 그런 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네 결혼하면 범호동에 아파트 하나 해줄게. 범호동 W 가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너한테 맞는 아가씨면 어떻게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근데 원래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아버지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원어플린도 당황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 아버지가 그동안 나한테 결혼 얘기를 안 꺼냈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시니 나보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현안이 되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아버지가 좀 사업가시면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제분 결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눈치가 보였나 봐요. 내 자신만 호림 만들기 싫다. 내 주변 모임에서 자제들 보니까 손자 얘기 나오는데 우리 아들내미만 결혼 안 하고 손자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발끈하신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런 것 같아. 아버지께서 모임 활동하시죠. 모임 활동하시면 그 비슷한 나이 또래는 아니면 그런 비슷한 업을 영위하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 모임을 가질 거예요. 사업하면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얘기가 나와요. 자제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손주 봤다 아이가 가면서 사진 또 보여줄 거 아니에요. 폰으로 보여주면서 손죠? 이번이 3번째.
야, 보통 집안이 아니야. 보통 집안이 원어플이. 역시. 아니, 근데 아버지가 지금 나이에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좀 일욕심이 있으신 분 같네.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은퇴해야 되지 않나요? 평생 직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칠순이 넘었는데,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은퇴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후 대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워커홀릭이신가? 감정평가사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특히 아버지 대 감정평가사면 거의 고시급일 텐데. 감정평가사 그런 거예요. 땅가치 보는 거예요, 땅가치. 땅이나 부동산 가치 이제 조사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토지 같은 거 있죠. 뭐, 개발이나, 그것도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가치 매기는 거. 이미 개발된 거 말고요. 개발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도로나, 뭐, 그러니까 모든 부동, 그러니까 땅으로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여기 뭐 관공서 올라간다거나, 뭐 아파트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허벌판 있잖아. 그런데 뭐 아파트나 뭐, 뭐 이제 지하철 짓는다거나 다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감정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고,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고. 그거 감정하시는 거. 이미 다 지어진 거 말고. 지을 가능성 있는 거. 이미 다 지어진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중에 지어지면 뭔가 좀 돈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감정하고 평가하시는 것들. 감정평가사. 여기 보면 이제 토지라고 나와, 토지. 토지를 뭐겠습니까? 이미 지어진 걸 토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아무것도 안 지어진 거 토지라고 하거든요. 보통, 법으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감정평가서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 토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안 지어진 거. 동사는 지어진 거. 둘 다 땅이거든요. 둘 다 땅인데 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밭 뭐 야산 같은 거 있죠. 그걸 토지라고 하고 물론 산도 이제 동산이 될 수 있겠죠. 동산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이라고 알고 있는. 아니, 다르네요. 동산은 보통 숲이나 산.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를 하고 있었네요. 예, 주택을 토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버지께서 내가 보니까 어디서 좀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어디서 이제 손주 얘기 듣고 자네 아들 내면 결혼 안 해. 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우리 원어플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본인 입장이 중요해요. 아버지 입장보다 본인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집안이었으면 저렇게 강요하진 않는데 일반적인 집안은 아니에요. 원어플님이. 좀 능력 있는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 나이 때 감정평가사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일반적인 집안은 아니에요.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잖아. 그 옛날에 감정평가사를 쭉 오래 하셨으니까 옛날에 전문직 되신 분들이 지금 전문직 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어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이 중요한 거야. 비혼 유지하고 싶다. 그럼 얘기하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세요. 대신에 이거 얘기하면 아마 좀 부적합함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마음의 각오는 해야 돼요. 아버지가 좀 권위적인 분이면 좀 고성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참에 본인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원어플님이.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는 그런 거야. 자식이 그래도 부모 말 듣지 않을까? 내 자식 그래도 속속인 적 없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또 부탁하면 들어주겠지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참에 그 희망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심기가. 근데 그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근데 그런 결혼이 제일 최악이야. 결혼이라는 게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서로가 좋아서 결혼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렇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저렇게 나선다고 어떻게 좋은 결혼이 발생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일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한 생각해봐. 원어플님 보더라도 아니지 않나요? 나는 결혼을 원치 않는데 그런 가운데 만남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으며 그리고 저런 데서 얼마나 제대로 된 여자가 나올까. 부모 입장에서도 저런 결혼이 가탄키나 할까? 단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억지로 결혼에 끌어당기는 자체가 너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아마 부모 사이가 좀 많이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좀 각오하셔야 돼. 약간 누나처럼 되는 거예요. 원어플이 그 첫째 누나처럼. 첫째 누나는 거의 방해시켜버렸잖아요. 특히나 님이 아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아들이고, 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첫째 누나는 나이가 있다고 포기한 거고, 님은 나이가 아직 이제 결혼 정년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능성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나이에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하기 이릅니다. 부모님, 잘 들으세요.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제가 그때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 생각이 있으면,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결정서 가입하라면 가입할게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모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떨까요?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그렇게 밀어붙여도 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이혼율을 더 앞당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각오해야 돼요. 그 정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비용과 자유를 선택했죠. 그 부모님과의 사이를 복구하기 힘들 것 같아. 부모님한테 쓴소리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건 내 개인의 삶의 자유와 나의 결혼 마인드잖아요. 비혼. 이걸 얻으려면 당연히 부모님하고 충돌해야 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 각오는 해야 되죠. 근데 이참에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어플님도. 언젠간 한번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됐을 거 아니야. 이참에 내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관철시켜야겠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일만 희망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아니, 무슨 이게 웃기잖아,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차라리 워너플림이 정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 이것도 좀 모양이 이상해. 결정사에 넘기는 것 자체가. 아니, 참.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부모님,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행복합니다, 누구보다. 부모님도 제가 자식이라면 제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부모님한테 도움받을 일은 딱히 없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신세 안 질 거니까 염려 마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폐 안 끼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튼 부딪히긴 부딪혀야 되긴 하네요. 좋은 말은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참, 난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해. 난 워너풀님이 막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아직 부모님도 옛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 같아. 만약에, 그,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님이 늦둥이 아닙니까? 워너풀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 나이죠. 아버지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사회 풍토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 그 친구 부모님이 아마 이제 갖는 겪거나 환갑도 안 지났을 거예요. 결혼 일찍 했으면. 50대 중후반 정도 됐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수도 있는데 님이 늦둥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70 넘어가셨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좀 꼰대 사고방식이 만렙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비혼을 장려하는 추세고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결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비혼이란 말도 모를 것 같아요. 비혼. 님한테 처음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저는 절식남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누가 그런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아마 맞받아칠 것 같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혼? 절식남 뭐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살다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그게 다 큰 아들내미가 할 얘기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말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근데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죠. 부모님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결혼이 자식이 잘 되는 방식은 아니야. 결혼이 무조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결혼하는 것만큼 제일 무모한 게 없어요. 이거는 당사자의 어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는 결혼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결혼입니까, 그게? 아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에 서로 원치도 않는데 그냥 부모가 밀어붙인다고 결혼하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정략 결혼이죠. 만약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 내내 싸우거나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부모님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자식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원어플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잘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전문직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뭐 특별하게 신경 쓰게 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도박에 토탈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저렇게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기하세요. 원어플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분명히 얘기하면 부모님들 좀 신기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한번 얘기해야 다음에 얘기 안 나옵니다. 맞잖아요. 본인도 이런 거를 계속 말 나오고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적당히 구슬리기는 부모님들 나이가 있어가지고 설득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잘 생각해, 원어플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행복이에요, 내 행복. 내 삶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원어플님이 부모님한테 뭐 신세를 많이 짓냐, 부모님한테 패를 끼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결혼을 몰아세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옛날처럼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홀려 치르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아마 그렇게 했겠죠. 원어플님 부모님 세대 때는요, 그때는 그냥 몇 번 만나고 바로 결혼식 올리고 살림 차리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중매 결혼이 대중화됐던 시대예요. 연애 결혼은 별로 없었습니다. 원어플님 결혼할 때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연애 결혼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중매 결혼해서 몇 번 만나고 바로 식 잡고 바로 예식장 올리고 단체 결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결혼이 된다고 생각을 해. 예. 보통 저 나이 70 넘어가셨던 분들 대부분 중매 결혼 그냥 적당한 짝 있으면 이제 마담또 같은 분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자리 마련해가 밥 몇 번 먹고 부모님 한번 인사하고 서로 불만 없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서로 적당히 뭔가 하자 없잖아요. 하자 없고 그냥 뭐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안 그래요? 네, 그때는요 당연히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애 결혼이 별로 없었어요. 연애 결혼이. 부모님 이미 점지어준 짝이 있어요. 그 짝끼리 결혼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연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부모님이 점 집어준 다른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집안끼리 이미 점 찍어 놔가지고. 중매결혼 정략결혼이 대중화되는 시대입니다.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원어플님. 쇼윈도 계약결혼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계약결혼 자체가 일반화된 나라가 아니에요. 계약결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계약혼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나라 결혼사회에서 계약결혼 자체가 없잖아요. 제도가 없잖아. 문화가 없잖아요. 나는 계약결혼 했지만 그 사람이 눌러앉지 못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있잖아. 한쪽이 존버하면 이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어플님? 특히 여자가 존버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위칙 사유가 없는 그런 이혼을 하잖아요. 여자 쪽에서 버티면 그냥 살아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결혼이 그만큼 여자 쪽이 절대적 유리해요. 이혼 같은 경우에. 결혼도 유리하지만 이혼도 유리해. 뭐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을 못한다거나 그게 그런 이제 객관적 이유가 아니면 하는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남자가 이혼하겠다 해요. 근데 여자 쪽이 난 싫은데 나 이게 좋아. 내가 왜 이혼해?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아 진짜라니까요. 아 미자를 내가 지워줄게. 돈 넉넉하게 줄 테니. 아 그래도 싫어.
내 자식도 있고 난 가정 꾸리고 싶어. 좋은 ATM이 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 약사는 좋은 ATM이 있는데 내가 이혼하면 이 ATM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ATM을 놓칠 수가 없지. 이 나이 먹고 나가서 내가 뭐 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동경이 안 한다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결혼 성립할 수 있을까? 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원어플 내피셜이 내피셜. 한번 생각해봐. 아니, 처음부터 그런 결혼 맘먹는 거 자체도 웃기잖아요. 원어플님도, 부모님한테 결혼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계획하는 것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진짜 부조 아니야? 차라리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아니, 차라리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결혼한 모습 보여주려 억지로 계약 결혼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나중에 계약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건 어떡할 겁니까? 그 충격은. 나이도 있으신데. 그게 진짜 부조 아닙니까? 계약 결혼하는 게 계약이 끝나면 어차피 헤어지는 건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고 계약 적고 걸어놓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나 그게 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뭐 연애를 안 하면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저게 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원어플님 뭐 국제결혼 같은 거 생각 없습니까? 국제결혼 같은 거는 뭐 한국 사람끼리의 결혼이 아니라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냥 결혼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결혼 자체가 국적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시직고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얘기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쉽게 결단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예.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을 이참에 원어플님이 제대로 보여주세요. 아무리 부모님의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이 확고한 자식의 입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거를 이참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원어플님 화이팅. 나중에 얘기하고 나서 저한테 후기 좀 알려주세요. 야,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네, 이게. 참. 왜 그렇게 대한민국 부모님들 자식을 못 잡아먹어서 안 들이지?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원어플님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사람. 부모님이 좀 젊었으면 대화가 통할 텐데 부모님 한 50대만 되더라도 비혼이랑 절식 나면 알 거거든요. 얘기하면 50대만 되더라도 그래 뭐 네 생각이 그럼 어쩔 수가 없지. 괜히 어설픈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고생하고 위자료 나가는 것보다 낫다. 네 누나 봐봐라. 저 봐봐라. 괜히 결혼해가지고 속만 썩이고 저렇게 될 바에 혼자가 낫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어프님 화이팅입니다. 이참에 잘 얘기하시고 희망을 꺾어버리세요. 희망을 꺾어버려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웃긴데 부모님이 헛된 희망을 가졌다는 것을 이참에 제대로 보여주시고 더 이상 그런 희망을 갖지 않도록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결혼 안 해요. 혼자가 좋아요.
전 이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그런 희망 갖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고향 안 옵니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어플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